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네, 지금 장중에 또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뭐 댓글에 달아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2차전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가 조정을 받는다고 2차전지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2차전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LFP 배터리가 엄청 확대될 것처럼 조금 잘못된 이슈나 어떤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음이나 노이즈에 너무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거나 어떻게 보면 그 1회 1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체크를 해드리지만 오늘 지금 이거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 깨지니까 마치 뭔가 2차전지가 막 다 무너져 내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그 소위 말하는 그 공매도 잔량이 또 다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관련돼서 치열하게 사실 그 수급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건 분명 사실이고요. 근데 부정적인 이슈만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광물 가격, 리튬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고, 근데 그 부분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새로운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고, 7월달 완성차 판매 동향이 그러니까 전체 토탈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7월달 판매 동향이 나왔고 8월달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7월달 판매 데이터 완벽하게 분석한 거를 아마 제가 다음 주 빠르면 뭐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찍어서 그거는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전기차 판매 동향,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배터리 출하량, 그 다음에 LFP 배터리 침투율, 그 다음에 많이 팔린 차종, 그걸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이제 글로벌 사실 전기차 판매 동향이나 배터리 출하량 관련돼서는 당연히 저희가 하는 그 이슈 체크 시간에 다룰 거를 땡겨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한번 다음 주 평일에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에코프로 관련돼서 아주 핵심 자회사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상장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지만 아마 그거는 상장이 취소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장 절차가 지연된 부분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워낙 2차전지 업계에서 가지는 상징성, 의미가 큽니다. 왜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여타 다른 그 전구체 업체들이랑 다르게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자체적으로 내재화하고 있고 다른 관련 업체들, 그러니까 다른 양극재 밸류체인들은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랑 합작,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전구체 관련된 내재화율 관련돼서는 역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국내에서는 압도적으로 원탑이기 때문에 산업계 측면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장을 안 시킬 수가 없고, 왜냐면 지금 전구체 내재화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구체 내재화 관련돼서는 전구체가 내재화돼야지 양극재 업체의 마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포함해서 국내 업체들의 전구체 그 작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아마 하반기에는 이제 그 뭐 연내 상장 얘기 나오고 있듯이 지금 착착 지연 중에 있고, 가장 문제가 됐던 이 에코프로 그룹사 내에서 그 소위 말하는 주식을 파는 행위, 이런 거 관련돼서는 에코프로 송호준 대표님도 밝혔고, 심지어 상장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거래소 측면에서도 회장 구속됐다고 무조건 상장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강화되거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만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상장에 관한 이슈를 다시 부각시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지연됐지만 이게 구체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거는 에코프로 BM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다시금 협력 관계가 재개될 거로 보이는데요. 2012년 이후로 10년 동안 배터리 셀 1등 업체인 LG 엔솔과 양극재 1등 업체인
에코프로 BM이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포항에 5,940억을 들어서 신규 시설 투자를 했는데 그 5,940억 신규 시설 투자 중에 캠9 공장이 새로 신설됐는데요. 캠9은 말 그대로 NCMX, X는 이게 뭐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기타 소재가 될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4원계, NCM 하면 3원계죠. NCA도 3원계고요. 4원계 하이니켈 양극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양산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NCMX를 4원계 양극재를 쓸 수 있는 업체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포항에 있는 캠9 물량은 LG 에너지 솔루션 물량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원계 양극재를 쓸 수 있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금 에코프로 B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이 될 경우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계속 지금 1년 동안 대형 수주 계약이 없는 와중에 LG 엔솔하고의 다시금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에코프로 BM도 대형 수주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이제 SK 온발 캐나다의 퀘벡에 이제 그 62,000톤 정도 유럽발 생산 물량으로 SK온하고 합작한 양극재 공장이 아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증설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적 모멘텀으로 좀 반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모두 저는 펀더멘탈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공매도 수량이 또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 그 점은 좀 우려인이 되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 판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까지는 판가 빠지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부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4분기부터는 판가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E 리서치만 지금 2030년까지 리튬의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부족한 상황이 돼서 오버 서플라이, 그러니까 초과 공급 때문에 리튬 가격이 급락이 나올 거다, 그렇게 S&E 리서치는 밝혔지만 S&E 리서치를 제외한 최근에 그 가장 리튬의 삼각지대라고 하는 칠레 동나위원회에서 2년 정도는 다소 공급 과잉이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은 리튬 재고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은 생길 수 있으나 2026년을 기점으로 다시 엄청나게 리튬 수요에 따라서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의 상태 때문에 리튬 가격은 견조하게 좀 유지될 거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그 기사는 제가 링크해서 올려드릴 건데 개별 기업 정확한 명칭이나 그 소위 말하는 에너지 컨설팅 업체 지금 이름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밝힌 거는 핵심은 그겁니다. 절대적으로 리튬의 공급 대비 수요량이 부족하다. 그 근거는 첫 번째, 리튬을 아무리 많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증설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리튬을 채굴해서 재련해서 가공하는 데까지가 최소 8년에서 10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면 신생 업체가 막 리튬을 개발한다고 뛰어든다고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상업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수요를 독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요. 유일하게 리튬 삼각지대라고 하는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중에 아르헨티나만 외부 글로벌 이제 리튬 채굴하는 업체에 아르헨티나가 지금 폭풍 그 물가가 엄청난 고물가이기 때문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외부의 리튬 업체라든지 굉장히 경제를 공격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만 칠레나 볼리비아는 지금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심지어 대표적인 엄청난 업체죠. SQM이나 지금 엘바말까지도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튬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LG엔솔도 잘 준비하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엄청나게 커질 거거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전기차 시장에 못해도 최소한 40% 정도의 규모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이 850조 정도 커질 건데 그러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만 30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300조 시장이 당연히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쓰일 거고 리튬이 엄청나게 사실은 올라갈 거다. 리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많습니다. 전기 선박,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그 다음에 전기 항공, 그리고
1인용 경차라고 하죠. 뭐 툭툭이라고도 하고 1인용, 2인용 전기 바이크, 그다음에 전기 농기계, 그죠? 그다음에 로봇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리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LFP가 사실은 CATL하고 BYD가 엄청나게 자기네들이 과잉으로 만들어 놓은 LFP를 팔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그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일단 LFP는 요 C 레이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C는 커런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 단위 용량당 한 방에 올릴 수 있는 충전 용량입니다. 그래서 C 레이트가 높다는 거는 당연히 충전 효율이나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충전 효율이 좋다는 건데, 이 LFP 배터리는 충전 효율이나 충전 속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C레이트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0.5C나 1C 정도인데, 하이니켈 양극재는 기본적으로 2.5C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충전 효율이 엄청나게 좋으면서 충전 속도까지 빠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LFP가 하이니켈 양극재를 다 대체할 것처럼 말하는데, LFP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격이 낮다는 건데, 그 가격조차도 하이니켈 9반반 시리즈랑 비교하면 니켈 LFP 배터리랑 하이니켈 9반반이랑 가격 차이가 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에너지 밀도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전기차는 가장 싼 엔트리 모델이 있고, 중간 우리로 치면 소나타나 그랜저의 볼륨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니켈 아주 최고 사양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누리는 그 프리미엄 모델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엔트리 차만 타지 않죠. 물론 엔트리 차가 LFP가 다 장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국내 업체들이 LFP를 대체할 가장 빠르게 지금 에코프로 BM의 망간리치가 내년 말에 상용화되고요. 망간리치는 실제로 LFP보다 가격이 더 싸고 에너지 효율은 좋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화학이나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는 미드니켈, 미드니켈이 심지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망간리치, 미드니켈.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소위 말하는 그 LFP를 대체하는 대체제가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LFP가 가격이 싸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 LFP가 가격이 싸려면 리튬을 적게 넣어야 되는데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니까 억지로 에너지 효율이나 에너지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LFP가 결국은 탄산리튬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지 에너지 밀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리 싼 탄산리튬이라도 엄청나게 많이 넣으면 물량이 늘어나니까 탄산리튬 들어가는 물량이 늘어나서 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기아의 레이가 그 CATL 배터리를 썼는데 키로수는 200km밖에 안 가는데, 그렇죠, 주행거리가 200km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2천만 원대 후반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한 가격대가 나왔고, LG 엔솔이랑 GM이랑 합작한 그 쉐보레 이코넉스 같은 경우는 3천만 원대 차종인데 레이랑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키로수는 4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간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이니켈 양극재로도 싼 저가 차종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FP가 결국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탄산리튬을 엄청 때려 박으면 LFP 배터리에 과부하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C레이트에 의해서 LFP 배터리가 과부하가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LFP 배터리가 엄청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C레이트에 과부하가 생겨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LFP 배터리는 마치 화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LFP 배터리도 중국에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LFP는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충방전이 잘 안 되고 늦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방전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충방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고, 미국도 너무 부족하고, 유럽도 너무 부족하고, 뭐 중국은 자기네들이 전기차 팔아야 되니까 충방전 많이 해놨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로 충방전이 부족해요. 그러면 충방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쓴 차가 많이 못 가면 그게 안 팔릴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차가 충전이 안 돼서 서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운행을 합니까? 그래서 LFP 배터리가 너무 뻥튀기가 너무 과도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걱정하기 심각하게 우려할 요인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조차도 LFP 배터리를 선호를 안 해요. 그래서 LFP 배터리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선호하는데, 블레이드 배터리의 치명적인 단점은 LFP 배터리랑 가격 차이가 5%밖에 안 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BYD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LFP 배터리가 중국에서 안 팔리니까 그걸 꼼수로 부려서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차에 팔려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델이 레이가 해당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중국 관련된 노이즈는 걸러 들으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 알려진 여러 가지 판가 떨어지는 부분, 뭐 LFP로 인해서 하이니켄 양극재 시장 침투를 저하 우려 부분은 잘못된 이슈다고, 잘못된 노이즈라고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다음 주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북미에서 24년도 25년에 LG 엔솔이 들어가는 물량만 지금 약 다 합치면 이제 북미 거 LG 엔솔이 한 250기가와트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SK온하고 삼성 SDI도 SK온이 한 150, 한 140에서 150 정도 되고, 삼성 SDI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합산만 저희가 500기가와트시가 24년, 25년이니까 24년, 25년에 들어갈 양극재, 뭐 실리콘 음극재 장비가 차곡차곡 세팅이 될 것이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 주가만 빠졌습니다. 펀더멘탈에는 지금 변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역시나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원칙 5가지 말씀드렸죠. 글로벌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우리나라 배터리 밸류체인의 캐펙스 증가율, 설비 투자 증가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그러니까 소재와 장비 업체들의 실적 증가율, 매출과 이익의 증가율, 네 번째가 2차전지를 대체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숫자가 찍히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2차전지를 대체할 만한 산업이 나타나는지, 그 네 가지를 꼭 하나하나 꼼꼼히 다 체크해 보시고, 그 중에 2개 이상 겹치거나 2개 이상 만족하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면 2차전지를 다 버리시고 다 다른 여타 매력적인 업종으로 갈아타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이 네 가지 시점 중에 그럼 뭐가 가장 빠르냐, 역시나 전기차 밸류체인 회사들의 소위 말하는 캐펙스 투자가 둔화되는 시점이 아마 가장 빠를 거라고 보는데, 그거조차도 향후 2년 동안은 캐펙스 투자가 둔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거 2차전지 관련된 어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